안녕하세요. 출퇴근 시간 5분 동안 시사상식을 정리하는 출퇴근 시사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그노벨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벨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설립된 노벨재단에서 1901년부터 매년 인류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매년 12월 10일에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며 이는 노벨의 사망일입니다. 수상 장소는 기본적으로 스웨덴이지만 노벨 평화상만 예외적으로 노르웨이에서 시상한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평화상, 문화상, 물리학, 화학, 생리 및 의학, 경제학 부분 총 6가지 분야에 수여됩니다. 하지만 노벨상이 아닌 이그노벨상에 대해 아십니까? 이그노벨상이란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노블의 반대말 이그노블 단어의 뜻인 품위 없는과 기존 노벨상을 활용하여 만든 상입니다. 이그노벨상은 일종의 노벨상의 패러디로 재미있고 기발하며 우스꽝스러운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그노벨상의 수상자 선정 과정은 이그노벨상 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그노벨상 위원회는 수상 후보를 추천받으며 추천을 받은 다음에는 1차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는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그 노벨상은 매년 10월경 노벨상 발표에 앞서 수여됩니다. 1991년 하버드에서 만든 과학 잡지에 의해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매년 수상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총 6개 부분의 시상과 달리 이그 노벨상은 평화, 사회학, 물리학, 문학, 생물학, 의학, 수학 환경보호, 위생 및 심리 등 10개 분야에 수상됩니다. 수상 장소는 하버드 대학교 내의 샌더스 극장입니다. 이그노벨상의 행사 포스터에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고정관념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노벨상 수상자에게는 60초의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소감이 길어져 60초의 시간이 지나면 스위티푸라는 8살짜리 꼬마아이가 나와 수상 소감을 멈추게 합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도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과 관련된 부상품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액수의 상금이 존재하는 노벨상과는 달리 이그노벨상은 규정된 액수의 상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하고 독특한 부상품을 수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03년 이그노벨상 부상품으로는 1나노미터로 자른 황금 벽돌이었고 2013년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에게는 짐바브웨 10조 달러를 수여하였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 시 이 금액은 4달러 정도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약 5천원 남짓한 돈입니다. 한국인들은 노벨상과는 인연이 거의 없지만 이그노벨상은 4차례나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에 환경보호상으로 FNC 코오롱의 권혁호 씨가 향기나는 양복을 개발하여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상품으로는 개구리 모양 도자기였습니다. 또 권혁호 씨는 수상소감을 너무 길게 말해서 스위티프가 등장하여 그의 수상소감을 막았습니다. 2000년에는 경제학상으로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1960년부터 97년까지 360만 쌍을 대규모 합동결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그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수학상으로 다미성교회 이장림 목사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세계 종말을 열정적으로 예언한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 수상하였는데 1990년대 92년 10월 28일에 세계는 종말하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하여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수학상으로 수상된 이유는 수학적 추정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일깨워준 공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유체역학상으로 한지원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한지원 씨는 커피잔을 들고 걸을 때 커피가 쏟아지는 현상을 연구하여 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지원 씨가 연구한 이 항목은 한지원 씨가 민사고 재학 시절 당시 만든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커피잔의 위쪽을 잡고 걸으면 커피가 잘 쏟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재미있는 이그노벨상 수상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015년 생리학상에는 곤충에게 어디를 공격당하면 가장 아픈지를 연구한 코넬 대학교의 대학원생 마이클 스미스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가장 아픈 곳은 콧구멍, 윗입술, 성기순이고
가장 아프지 않은 곳은 정수리, 팔뚝, 가운데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2018년 생식학상에는 우표를 통한 밤의 남성의 발기현상에 관한 주제로 존 베리 등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잠자기 전 남성의 생식기에 우표를 감고 잠들고 일어났을 때 우표가 찢어져 있으면 고자가 아니라 건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 평화상에는 긁으면 가장 시원한 곳을 연구한 영국의 프란시스 맥글론 외 2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긁으면 가장 시원한 곳은 등이고 가장 가려움을 쉽게 느끼는 곳은 발목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오줌을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쁜 결정을 한다는 연구를 한 사람, 욕을 하면 고통이 감소하는 연구를 한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는 주제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뜻밖에도 노벨상과 이그노벨상 모두를 수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안드레 가임 교수는 2000년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실험으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차세대 신소재인 그래핀의 구조를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그노벨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그노벨상이 겉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고 재미를 주기 위한 상이지만 어쩌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나요?